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의 자본금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잉여금의 개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잉여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의 세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본 잉여금은 말 그대로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거래를 보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손익거래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손익거래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거래로 구분될 수 있는 게 바로 자본거래입니다. 일반적인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고 기본 원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개념 정의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죠. 순자산의 증가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자본 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자본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주주가 가져갈 권리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거래에 발생되는 순정리가 이익잉여금이고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순정리분이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이다 하는 것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용어 정의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타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기타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 이외에 자본 잉여금의 구성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이미 전체 틀에서 한번 보셨긴 했지만 감자 차익과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서 개념상 자본의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 차익은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에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들인 주식을 결국은 소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주식은 최초에 발행할 당시에는 돈을 받고 판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과 산 금액에 비교를 했을 때 받은 금액보다 산 금액이 훨씬 더 적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남는 꼴이 되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감자 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은 외부에 발행돼서 유통되는 주식을 회사가 사고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자기 주식이라 한다 말씀드렸죠. 이 자기 주식은 필요에 따라 사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외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더 크면 그 차익이 처분이익이 될 것이고 작으면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지금 보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감자 차손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보존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무상증자죠. 현금이나 자산의 증가 없이 자본금 자체가 증가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산 총액에 변동이 없다. 그렇겠죠? 이와 같은 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이라 하는 구성 항목, 다시 말해서 자본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본 항목이니까 자본의 차변적에 있다면 이것은 자본의 감소죠. 그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구성 형태를 보면 자본 잉여금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검게 칠한 부분을 이렇게 자본금 항목으로 반영시키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상증자 전과 무상증자 후에 자본의 크기가 변함이 없죠. 단지 그 구성 내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본금 자체가 증가하는데 자본 자체에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체 총자산에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하고, 총자산 변화가 생기는 자본의 증가는 유상증자라고 얘기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죠. 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이 차액으로 영보다 그 경우에 이익이 되죠.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익 중에서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이익잉여금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익 중에 유보되어 있는,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그 구성 항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할 때 법적으로 뭔가 반드시 대체시켜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바로 상법 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당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금전 이익배당의 최소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별도로 떼갖고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구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익준비금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익준비금이 전체 자본금의 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 바로 이익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역시 결손 보존이라든지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 기타 법정 적립금을 또 보시면요. 꼭 법적인 규정이 상법만 있는 게 아니죠. 기타 각종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상장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중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정 적립금들은 기본적인 사용 용도가 결손 보존이나 자본 전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임의 적립금이라는 게 있죠. 임의 적립금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은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출발점입니다. 이익은 뭐가 되냐? 배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을 안 하고 남겨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자꾸 커지면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내부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해진 것처럼 별도의 이름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상황을 이 부르는 말들의 개념이 바로 임의적립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을 좀 더 세부적 구분해 보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적극적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립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적립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감채 적립금이라고 있죠. 이거는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거다. 이런 용도인데요. 만약에 채무를 갚아버리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게 없을 경우에 이 감채 적립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달성되면 그 이름을 유지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다른 적립금으로 대체될 때 이것을 적극적 적립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립금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 보전을 위한 적립을 했다라고 했다면 결손 보전을 하는 순간 금액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소극적 적립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나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로 넘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음 기로 넘기는 것이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차기 2월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때 간단하게 전기 2월, 차기 2월이라는 말을 썼죠. 이익잉여금도 역시 자본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마감을 하면서 다음 기로 넘기게 되는 형태를 부르는 말을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결손이 났다. 다시 말해서 수입보다 병이 훨씬 커서 이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다. 라고 할 때는 차기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을 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죠. 처분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에다가 당해연도의 실적을 반영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주총회에서 처분하기 직전에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분하기 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고요. 결의가 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이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이익잉여금이 딱 끼어 들어가야 대체장에 딱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특히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을 그대로 넣었다가 주주총회가 결의가 되면서 이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사용 내역들을 결의를 하겠죠. 대체시킨다든지. 그러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되니까 주주총회 이후에 확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고 이것이 공개되는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죠. 자, 이 처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길 게 얼마인지 또는 회사의 외부로 내보낼 게 얼마인지, 대표적으로 회사로 내보내는 것에 얘가 바로 배당이 되겠죠. 유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내부에 남기니까 유보이익 또는 이익 배당하고 남은 것 해서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남길 건지 회사 외부로 내보낼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된 이후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음 기로 넘기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바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있죠? 주주에게 배당할지 회사 내부에 남길지 이와 같은 것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총회의 승인 받더라 하더라도 특히 또 법에서 규정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고, 또 설사 법에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남김으로써
향후의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이익여금을 처분할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4대 또는 5대 재무제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익여금을 처분하는 내역을 볼 수 있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본 재무제표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의 기본 재무제표에 포함은 되지 않아도 모든 기업들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관련 법규 등에서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공시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익여금의 처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남기는 방식,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또는 임의로 적립하는 경우가 예가 되겠죠. 사회유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죠. 또는 이익이 많이 나오면 이제 주청을 통해서 특별 보너스, 성과급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도 회사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자본조정 과목들이 서로 상계될 수가 있는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또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또는 감자차손 잔액 이와 같은 것들과 상계 처리가 되는 것들도 이익여금 처분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이 안 나고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과 유사한 형태로서 결손금 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통해서 그 결손금을 줄여주는,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이익을 내면서 결손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결손이 계속 쌓여서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본이익여금 등은 결손 보전 목적 또는 자본의 전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본이익여금을 줄이면서 결손금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결손금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결손금의 처리에 관련된 내역도 역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는 형식의 이름을 가지고 처분 형태의 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의 둘째 시간으로서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처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